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그 작업이랄까 그 과정이 그야말로 험난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정말 뿌리를 뽑겠다. 실체를 드러내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명확하죠. 그 한국도 지금 때마침 말이죠. 부정선거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달아올랐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가 또 상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전한길 씨가 준석이하고 드디어 이제 토론을 한다 그러죠. 내 모든 걸 걸고 이준석과 생방 맞짱 토론 자신 있다. 자, 니도 의원직 걸어라. 나도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형식이 1대4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뭐 어색하긴 합니다만 1대1로 해도 되죠. 충분히. 그렇지만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 토론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 되거든. 이쪽에서 증거를 제시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딱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이제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법으로 밝혀야 될 것인데 준석이 입장에서는 그냥 업무론으로 계속 밀어버리면 돼. 그 범인이 누굽니까? 막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이쪽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게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는 못하잖아요. 중앙선관위다, 뭐 A웹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너무 추상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어색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토론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가령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서 자 봐라 말이야.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도 그 장면 자체가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준석이 입장에서는 그걸 또 업무론으로 몰아가 버린다니까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그게 또 애매해지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는 이건 진짜가 맞다. 그 진짜를 증명해보라. 그 자리에 딱 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게 또 이상해지는 거야. 제가 주변에서도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도 열이면 뭐 하나 둘은 믿는데 나머지는 그냥 시큰둥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장면 자체가 리얼하게 안 보는 거야. 그걸 또 하나의 음모론 혹은 조작 비슷하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열심히 그동안 공부를 했던 사람은 그거 절대 안 그렇다. 진짜다. 거기 이제 부방대라든가 부정선거 이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운동하는 애국 시민들이 다 찍었던 거다. 그 선거 감시 뭐 차원에서 찍은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 이슈는 토론으로는 절대로 못 푼다. 그냥 누가 뭐 말빨이 누가 더 세다 안 세다 이런 거는 나타나겠지만 그걸로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벤트 효과는 있겠죠. 이걸 갖고 이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준석이가 워낙 이게 이제 이런 토론에는 능란하고 미꾸라지처럼 뭐 이렇게 속속 빠져나갈 가능성도 많아. 그래서 전한길 씨와 전문가들이 이제 거기 가서 어떤 뭐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객관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준석이는 설득을 못 시키더라도 준석이에게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은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또 뭐랄까 부수 효과가 아니고 실질 효과는 그거죠. 준석이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 효과랄까 계몽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끌면서도 어느 시점에서 이 정체가 되어 있고 더 이상 확산이 안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류 언론도 이걸 뭐 다루지도 않고 뭐 100번 토론 같은 데서도 토론도 해볼 만한데 그런 거 자체를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이런 속에서 이런 이벤트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는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다 붙자. 전한길 특유의 됐다. 경상도 스타일이 나오는군요. 자, 아무튼 이거는 성사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한길 씨도 조건을 걸었거든. 니도 의원직 걸으라 그랬거든. 그런 조건이 붙으면은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런데
준석이 입장에서는 뭐 1대 100이든 뭐 1대 10이든 뭐 다 좋다는 식인데 제가 볼 때는 준석이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 안 했어. 뭐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조갑제, 정규제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제가 정규제나 조갑제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부정선거가 아니다라는 그거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 그 주장하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거조차도 불확실해요. 그게 확실하게 부정선거가 맞다라는 사람을 설득을 못 시켜요. 그걸 갖고도. 준석이도 그 수준이지 그 이상 못 나가.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토론으로는 못 푼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수사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부정선거 맞네 땅땅땅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 날이 와야 됩니다. 그게 오자면은 결국에는 지금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 뿌리 뽑으려고 지금 각 잡고 나왔죠. 최근에 뭐 다보스 포럼에서까지 가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2020년 바이든이 가짜 대통령이다. 내가 이긴 선거다. 이것을 밝히겠다라고 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SNS에서요. 본격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엄청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FBI 움직이고 있고 뭐 법무부 움직이고 있고 그 뭐 조지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아시죠?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잖아요. 이제 조만간 거기서 정리된 자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어떤 정보가 터지면은 그 정보를 하나의 그 매개체로 활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한국, 뭐 AF, 중앙선관위 이런 거 연결된 고리가 있다면은 중국하고 연결해서 말이죠.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그걸 터뜨린다, 폭로한다. 워싱턴에서 큰 거 터뜨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 부정선거 이슈라는 게 허황한 음모론이 아니고 실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알린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조만간 이제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보시면 이런 걸 이제 지금 던져놓고 있거든요. 이거 전부 미국의 선거는 이거 지금 다 이거 가짜다, 엉터리다라는 것을 자신의 SNS에 지금 이렇게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자, 이분이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보여주자라면서 진짜 끝장을 보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이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선거 조작, 부정선거 방지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지금 천하에 지금 드러났는데요. 이걸 공화당에 직접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해도 공화당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동안 공화당이 조금 냉담했다라고 할까 무관심했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화당을 향해서 이걸 갖고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자, 트루스 소셜이죠, 이거. 미국의 선거는 조작됐다. 도둑 맞았다. 전 세계의 우선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충격적인 주장 아닙니까? 나는 모든 공화당원들에게 다음을 위해 싸워줄 것을 요청한다라면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자,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신원 확인되어야 한다. 이건 뭐 기본의 기본이죠. 이 모든 유권자는 투표 등록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증명해야 된다.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한 정황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우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결정적입니다. 한국의 문제도요. 대부분은 관내 투표입니다. 관내 투표. 결국 이제 우편 투표하고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 투표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인데 엉뚱한 데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내 투표. 이것만 막아도 한국은 부정선거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이 우편 투표죠. 우편 투표 허용하지 않는다. 질병, 장애, 군 복무, 여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특별한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인 우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용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우편 투표라든가 관내 투표 같은 거는 가령 말이죠. 최근에 그 선거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우파들이잖아요. 그럼 좌파들은 부정선거가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생각하면은 일부러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한다니까? 관내 투표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아무튼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지금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처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한국의 국민의힘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경우가 다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인데다가 의회 상하 양원을 다 지금 공화당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당에서만 허용하면은 받아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뭐 소수 야당이잖아요.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아무튼 미국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이 말. 그만큼 부정선거 문제는 이 시대 최우선 해결 과제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없으면은 뭐 정의고 뭐 제대로 된 나라고 뭐 민주주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완전히 기본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피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셔도 달궈졌을 때 두들기라고요. 이번에 길지 않을 겁니다. 한 달, 두 달 이 사이에 뭔가 큰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겠나. 트럼프 대통령도 길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간선거 전에 11월 3일이 중간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6, 7월 전에 이 판을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 이슈를 진짜로 실체화시켜 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완전히 그걸 믿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간선거에서도 압승을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압승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상원 하원 다 장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본인이 꿈꾸는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 그리고 뭐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것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판 사판 진짜 목숨 걸고 이번에 부정선거를 때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두로를 친 것도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부정선거 카르텔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한국도 지금 그리고 미국도 동시다발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느낌이 듭니다. 전한길 씨가 지금 때마침 이런 이슈를 크게 키우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준석이가 여기에 이제 들어와 주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케이 땡큐입니다. 토론 자체가 승부가 어떻게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토론의 승부는 안 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는 절대 상대가 상대를 허용 안 하거든, 인정 안 하거든. 안 믿는다 하면 끝이야. 그냥.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국민들이죠. 그걸 보는 사람들이죠. 보고 준석이 저기 억지선에 그런 분위기로만 몰아가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